자, 여기까지 아까 홍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 중에 질문 있는 사람. 현기. 그리고 아까 참고로 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수업 때 다 다룰 겁니다. 다뤘던 부분도 있고 다룰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건 다 다룰 거예요.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홍 선생님이 아까 스마트 오피스를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아이폰이 컴퓨터는 집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었지만 아이폰은 혼자서 그 두 역할을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좀 더 발전한다면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가는 어느 곳이든 오피스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강이나 그런 걸 들었을 때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진다고를 했는데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발전까지 이루었을 때 우리가 지금 막 네이트온에서 조별과제 회의를 하면 잘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이 스마트 디바이스 쪽으로 나중에 스마트 오피스로 간다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그거를 이런 사례에 빗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이제 한창 확산됐을 때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요. 인터넷이 휴먼 릴레이션십,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논쟁이 붙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 생각하면 안 돼. 그때까지만 해도 띠띠띠 요로 올라갈 때예요.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 분야의 아주 유명한 저널인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특별호까지 만들어가지고 논쟁하기도 했었어요. 지금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휴먼 릴레이션십을 인터넷에서 만들거나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나요? 그럼 뭐 너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텍스트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하고요. 특정한 주제를 줘서 그것을 테이스크를 하게 했어요. 이거 같이 협력해서 풀게 해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당시 그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는 당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 영역에서는 테크놀로지가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도 가령 예를 들면 텍스트 상황에서도 업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저기 누구야? 현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럼 하면은 자, 그럼 미래는 어떨 것이냐? 미래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저는 항상 밖에 나갈 때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에그를 가져가거든요. 에그를 하면 뭐냐면은 그 4G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는 조그만 기구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 제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다 싱크를 걸어놔서 제가 언제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냥 몰라도 넘어가. 나중에 나 클라우드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밖에서 작업을 해요. 그럼 그게 지금 현기가 얘기한 스마트 오피스 개념입니다. 어디든지 카페든 뭐든 간에. 그런데요. 불편해요. 왜? 화면도 작고 여기다 또 타이핑 한다고 생각해봐. 불편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니까 아이패드하고 같이 저 자판기로 또 따로 삽니다. 그러신 분 있어요. 아이패드에다 자판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도저도 뭐 그럼 똑같네. 그래서 그냥 저렇게 랩탑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지금 그 형기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난 그냥 미디어 소비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타블렛 패드류의 PC로도 충분하겠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자료를 계속 생산해야 되고 멀티미디어를 작업해야 되고 한다. 그럼 이와 같은 랩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 더 나가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서 이렇게 스카이프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은
뭐 시스코의 텔레컨퍼런스 같은 이 큰 화면 3개 있는 거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줬죠. 그 커뮤니케이션 그 휴머니즘이다 거기 했을 때 디지털은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좋은 시스템을 또 갖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목적 또 어떠한 동기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만약에 스마트 오피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야 우리 그 뭐야 언제 어디서 만날지 결정하자. 그거는 뭐 인스턴트 메신저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SMS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근데 만약에 야 우리 팀플 해야 되는데 그 뭐 어떻게 할까? 이거를 SMS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구글 플러스 같은 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썼던 스카이프 같은 데에서 모여가지고 적어도 텍스트 기반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 야 이거 텍스트 하니까 답답해. 구글 플러스 가면은 몇 명까지죠? 그 몇 명까지 동시 그 비디오 컨퍼런스를 할 수가 있어요. 야 구글 플러스로 가 거기서 하자 해가지고 서너 명이 동시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테이스크 일을 하기 위한 단계에 따라서 저는 그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간단하게 한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얘기하기 참 많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근데 그 이번 주에 다루는 수업 시간에서는 스마트 TV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TV 미래 TV를 스마트 TV라고 보통 총칭해서 얘기하거든요. 뭔가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스마트 TV인가?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면은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거의 TV, 처음에 TV가 나왔을 때부터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제 현재까지 오게 됩니다. 이거는 안경을 쓴 거 보니까 아마 3D TV를 보는 것 같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제 스마트 TV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TV에는 이전까지 나와 있는 기능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뭐냐? 3D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설명할 내용들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리모트 컨트롤이 필요 없을 것이다. 뭐냐? 손이라든가 몸동작만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 기능도 될 것이다. 그 TV 자체가. 그리고 교육적인 기능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 모두가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은 역시 네트워크 기반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자, 네트워크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저러한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컴퓨터입니다. 즉, 미래 TV, 스마트 TV의 핵심은 컴퓨터 플러스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들어가는 이런 그 기능들, 듀얼 보이스 CPU라든가, 쿼드로 CPU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PC 기반의 기능이잖아요. 그 소스잖아요. 근데 그 TV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TV는 결국 뭐다? 컴퓨터의 기능을 가진 TV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지금 좀 전에 나온 건데요. 삼성 제품인데요. 제가 삼성 판매 사업이나 이러진 않아요. 삼성 스마트 TV 이번에 만들어진 거 보면 ES8000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그림이 예쁘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온 동영상인데요. 제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 다음에 나온 거 봅시다. 스마트 인터랙션. 디지털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터랙티비티라고 했어요. 핵심입니다. 리모트 컨트롤이 그런 거 필요 없죠. 왜? 손동작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음성 인식이라든가 동작 인식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연스럽진 않죠. 우리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딱 해서 딱 해야지. 그렇죠? 얼굴 인식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그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그인 기능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퍼스널라이즈 또는 커스터마이즈 개인화 서비스 또는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맞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두 개의 중요한 적인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즉 프로세서 메모리 어디서 들어왔어?
싫다란 말이에요. 결국 PC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TV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체중 관리 프로그램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각종 게임 또는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쓰거든요. 역시 그 소비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어린이들에 대한 그 교육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홈 PL 시스템은 뭐냐면요, 홈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네트워크가 앞으로 인간 개개인에게는 충분한 네트워크가 다 구성됐기 때문에 요 다음 단계는 뭐다? 어디에다 IP가 네트워크 연결될 것이다? 모든 기기에 다 연결이 된다면은 그 기기 하나에 다 작동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 미디어인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IP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집에 있는 그 냉장고, TV 또는 난방, 에어컨 시스템이랑 다 연결을 시켜준다면은 자동 맞춤 서비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그 기능적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TV는 뭐냐? 아까 전에 우리 두 친구가 정확하게 잘 얘기를 했는데요. 자체 운영체제를 가지고, 자체 운영체계가 뭘까? 선생님이 4개 기억하라고 그랬죠? 터미널, 컨텐트, 네트워크, 뭐라고 그랬죠? 플랫폼. 그게 바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 어디에서 우리가 주로 들어봤지? OS 뭐 이런 거. 다 컴퓨터나 이쪽이잖아. 이제는 TV. 왜? TV와 컴퓨터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 OS를 가지고 있어. 인터넷과 연결해 네트워크.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TV. 근데 이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이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 하니까 괜히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거 앱, 프로그램 이거 다 일상 이 용어예요. 그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TV는 뭐야? 터미널, 네트워크, 플랫폼. 이 프로그램이 결국 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컨텐츠. 그러면 다 구성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생태계가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모바일까지 된다고 생각해요. TV라는 개념은 집에서 보는 TV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패드라든가 이 개념을 한번 보셔봐요. 그런 또 다른 논의거리 많이 나와요. 그거 다 다를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올려놓은 교재에 다 있어요. 제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왜 안 가? 자, 첫 번째 교재에 보면 제가 시스코에서 조사한 미래 TV 10개의 특징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말도 제 교재에 쉽게 다 써놨어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채널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하기도 한 건데 채널이 사라진다. 채널이 사라진다. 채널이 뭐예요, 채널? 여러분들이 우리 가장 쉽게 지상파 방송을 보면 채널이 뭐예요? TV 채널. 그게 알잖아요. 주소. 아우 좋다. 아우 너무 좋다 이거 역시. 주소 너무 좋네. KBS 1TV라는 주소, 2TV라는 주소, MBC라는 주소, SBS라는 주소, EBS라는 주소. 아우 너무 좋고 너무 신선하다. 그런 주소가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남느냐? KBS 1TV에 하루에 몇 개의 방송을 해요? 하나 합니까? 너무너무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십 개의 방송을 하는데 그럼 왜 그걸 꼭 우리가 KBS 1TV에 안 들어가서 시간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서 봐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쭉 널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쭉 다 풀어놨다고 해요.
KBS 1 안에 시간대로 있는 거를 그냥 들어다가 쫙 펼쳐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에 9시 뉴스, 여기에 해품달, 여기에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클릭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는 뭐예요? 이게 뭐야? 앱이잖아.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결국은 요거 아니야, 앱.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리면 뭐 여기 뉴스를 볼까? 방송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뉴스, KBS 뉴스 따로 있고, KBS 월드 따로 있고, KBS 드라마? 여러분들 그 해픈다는 제가 모르겠다. 요즘에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그 SBS에서 그 한 땀 그 장인정식의 무슨 뭐였지? 시크릿 가든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앱이 나와서 거기에서 시청할 수 있게 했잖아요. 편당 1.99인가 2.9 받으면서. 그리고 한참 지난 거는 99점 받고. 그런 식으로. 제한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채널이 된다고 보시죠. 자, 미래의 TV에서 채널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뭔지 한번 동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품 나온 거예요. Hi guys, this is Simon Sage from Android Central. Today we are taking a look at a new app coming soon to Bell customers. 벨 모바일 TV입니다. 모바일 TV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모바일이니까. 근데 모바일 TV인데 모바일이라고 해서 채널이 예를 들면 장르나 무슨 프로그램이 한두 개밖에 없어. 그럼 누가 그랬어요?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적잖아.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IPTV 개념으로 해서 모바일 IPTV 개념이 되는 겁니다. 모바일을 들고 다니면서 HD급의 영상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화면이 작다고요? 그러면 10인치? 7인치? 패드로 보면 되겠죠? 또는 여러분들 랩탑으로 보셔도 됩니다. TELUS recently launched something similar, and they're also 역시 이렇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리얼타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네트워크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즘 붉은 LTE죠. 그래서 LG 같은 경우가 바로 4G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저 네트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냥 끊기면 싫잖아. SKT가 선보였던 게 뭡니까? 끊김 없는 서비스, 어플들 좋아, 어플들 좋아 이거였잖아요. all sorts of stuff. So on a big screen device like this, stuff like this is actually really good. 미래 TV에서 이건 지금 여러 가지 특징이 동시에 나온 건데 HD급으로 모바일로 게다가 IPTV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는 200개, 300개 채널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보실 수 있어요. 4G 앱으로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뭘 보냐면 티빙을 찍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그 콘서트와 코미디 빅리그 그거는 항상 계속 재방송 다 4~5번씩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항상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구실에서는 제가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언제 보느냐? 버스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 채널이 많습니다. 한국어만 볼 수 있냐고 싶어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까 전에 사이버 인터넷 교육과 연관됐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2013년부터 온라인 학점 가기 시작하고 하버드 대학 재학생들과 똑같은 졸업장을 주겠다. 광운대 다닐 사람. 아 그럼 당연히 하버드 가야지. 똑같은 졸업장을 준다는데 똑같아. 온라인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릴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 유치가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미국도 유치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해외 학생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대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가장 큰 사이버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피닉스라는 데인데요. 여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트위터에다가 한번 날렸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터미널이나 이런 시설이 잘 돼 있고 학교에서 조금 과장해서 동일한 졸업장 준다. 아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좋겠어. 그럼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하려다 까먹었네. 뭐 얘기하려고 했지? 모바일 IPTV 얘기했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여러분 미드 좋아하셔요? 일드 좋아하셔요? 어떻게 봐요? 다운받아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그냥 월 5.99 1년 계약 시 월 3불 36불만 내시면은 뭐 미드 무제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내면 어떡해요? 그런 서비스가 지난주 특강에서 잠깐 언급됐던 훌루 플러스 훌루라는 얘기가 됐어요. 이것도 나중에 N스크린 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영화를 주로 온라인 서비스를 했던 뭡니까? 훌루 플러스 말고 넷플릭스가 있어요. 이런 거를 만약에 인터내셔널 서비스를 한다. 원래 넷플릭스 들어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워낙 큰 적자 때문에 사업을 확산을 못해서 그러는데 원래 저는 그래서 금년쯤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마 힘들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 SOTP들의 경쟁은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해외 사업자까지 갖추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글로벌하게 다 열려졌어요. 디지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스마트 TV의 특징 가운데서 일단 첫 번째 특징 채널이 사라진다. Channels go away.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다 교재에 제가 해놨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 보시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나머지 9가지 특징 얘기하고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